매월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일이 되게 돼요. 파생시장 만기일이 끝나고 되게 되면 그 순간서부터가 세 번째 주 금요일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 도래에 따른 변동성 기간이 되게 돼요. 즉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 끝났다. 변동성 끝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때서부터 변동성이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2월은 매주 이제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는데 설날 연휴로 인해서 하루가 앞당겨져서 내일 2월 10일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2월 옵션 만기일이 되게 돼요. 그 진척 내용에 관련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이제 잠시 살펴보게 되면 어, 옵션은 결국은 코스피 200 지수, 주가 지수 자체가 어디에 만기일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이제 베팅이 들어가게 되고 수익이 확정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가 지수를 흔드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패가 어느 나라가 됐건 대형주가 되게 돼요.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만 사고 팔고 하게 돼도 이 코스피 200 지수 자체를 마음대로 흔들어대게 되고 기관의 프로그래밍 된 프로그램 매수를 마음대로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형주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대형주가 현재 2020년 3월 폭락 이후에 현재까지도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지표에 대형주 지수라는 지표에 연동되는 지표가 있죠. 바로 여기에 연두색 선으로 나타낸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대한민국의 원화 환율 가치가 대한민국 통화 정책에 의해서 미 달러 대비 강세가 진행되게 되는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미 달러 해외 투자 자본은 미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를 하고 매수한 원화로 가장 몇 개만 사게 되더라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대형주를 같이 매수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통화 정책이 원화 가치 약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원화를 매도를 하고 미 달러를 매수를 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죠. 또 원화를 매도하기 위해서 원화로 샀었던 대형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반복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삼성전자 일부분 다가오는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에 따른 자동차 반도체 주문 증가, 2030년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라는 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을 파생시장 만기 일에 그와 같은 분석으로 주가지수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곳이 있다면 완전 꽝이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죠. 왜? 대형주가 상승되게 되면 환율을 꼭 봐야지 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가치가 강화되는 하락세가 진행되는데 연동되고 있다면 이것은 삼성전자의 업황 개선만으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대형주의 움직임,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이 지표가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게 돼요. 혹자들은 주식시장,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수출이 안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안 좋아지게 되더라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반도체 부문만 잘 나간다면 국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장 잘 나가게 된다. 여기에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 게 반도체 업황이 잘 나갈 때 상승하는 반도체 지수예요. 반도체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대형주가 하락하게 되고 그 기간 대한민국 경기 성장률도 그리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다. 즉 대형주는 현재까지 상승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되는 원리를 제외를 하고 이 자체적인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수출 또는 환율 이 부분에 연동된 부분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이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대한민국이 연동되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는 특성은 뭔지도 또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제 14시 17분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420.6에 와 있었어요. 얘를 이제 여기 노란 박스로 나타내게 됐고, 노란 박스 구간은 420에서 422.5 미만 구간에 해당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지수 자체가 등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은 돈을 벌고 특히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게 되는 개인의 매도 포지션, 콜 및 풋옵션, 매도 포지션, 개인의 포지션을 사냥할 수 있게 돼요. 특정 기간에 자금 운용 능력이 가장 뛰어난 외국인은 주로 특정 구간에 베팅을 한 다음에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주가 지수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 개인의 포지션을 사냥하게 되고, 개인의 포지션 중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주로 사냥하게 돼요. 즉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의 사냥터가 갖춰지게 돼요. 콜 및 풋옵션의 개인의 이와 같은 사냥터가 어마어마한 넓은 구간에 매우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죠. 412.5에서 위로 가게 되면 430 미만 구간에 이와 같은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 외국인의 사냥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은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외국인의 사냥이 위아래로 진행되게 되면서 포지션이 이제 청산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만기를 맞게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르죠. 아직까지 만기 하루 전인데도 이와 같이 외국인이 이 구간 속에서 마음대로 주가 지수를 흔들어대게 되더라도 돈을 벌고 개인의 포지션을 사냥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갖춰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전 공개 방송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기술적 분석 패턴,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에 이제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살펴본 녹화 편집본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금융시장, 코스피가 들어간 주제어를 보게 되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대한민국의 선물 시장에서 개인의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지속해서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선물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이 되게 되는데 롱 포지션을 계속 청산해 가고 있는 중이고, 이와 같은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2019년 11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동일하게 진행된 바 있죠. 3월에는 밑으로 가게 되니까 미리 자신의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라면 미리 포지션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흐름은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것임을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분석을 공유를 해왔고,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특징 외에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자체적인 정책에 기인한 이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가 더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는 기간에 연동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은 그대로 가고 그 뒤에 종료된 다음에 별도로 진행될 것인지는 이 변동성, 수급의 변화를 만드는 그 주체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진척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 이제 대한민국 2월 옵션 만기가 되게 되는데 변동폭이 아직 축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마음대로 자기네들의 입맛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어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분석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 방법론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난 이제 공개 방송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죠. 여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주상지라는 이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유튜브 채널은 밑으로 내리면서 찾아야 돼요. 3월 25일날 공개방송 내용,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용 메커니즘, 글로벌 금융시장이 너 따로 나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스피 따로, 코스피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알아야 되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고 한머니가 만드는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3월 25일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월 2일날 진행했었던 공개방송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이라는 창에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만드는 방패와의 전쟁,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진척 내용들을, 핵심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 4월 2일 공개방송, 6월 12일날 공개방송,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어느 계절에 어떠한 절기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 과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 살펴보실 수 있는 이 3월 25일, 4월 2일, 6월 12일 진행했었던 2020년이죠.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2021년 1월에 진행했었던 2021년 미국 경제 조망, 중화인민공화국 경제 조망, 유럽 및 대한민국 경제 조망,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한 내용까지도 함께 보게 된다면,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진행하는 방식인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특정 경제 현상을 분석한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왔던 핵심 내용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 내용 참고로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고, 저희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설날 연휴로 이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 가득한 그런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